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쇼로 갑니다. 현재 슬라이드. 자, 그러면 잎이 또는 잎에서 광합성을 한다 했습니다. 이게 엽신이라고 하면 립 브레이드라고 했죠. BLADE. 그러면 여기 미드리브라고 있어요. 미드리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연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각 조직 세포에 공급해 주는 통로, 소위 채널 들어보셨죠? 채널 CHANNEL 채널의 기능을 한다. 그게 뭐다? 예, 그게 미드리버다, 연맥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립브레이드 그 엽신을 잎의 몸을 이렇게 이제 보면 식물세포 여기 이 자체 그러니까 이 조직을 잎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죠, 그죠? 셀이라고 한다. 셀은 식물세포는 세포백이 있고 안에 세포막이 있죠, 그죠? 가운데 핵이 있을 것이고 이중막으로 그 다음 엽록체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액포, 예, 등등이 소기관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이 핵 속에 이중나선으로 DNA라는 게 있죠, 그죠? 어쨌든 자, 이 바깥쪽 세포백을 구성하는 동물은 이 백이 없죠, 그죠? 이 막으로만 되어 있다, 그죠? 동물세포는 식물세포는 세포백이 있다. 그러면 이 벼잎에는 수분이 부족할 때 정산을 막아주는 기동세포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여름에, 뭐 8월이라고 가정합니다. 8월 달에 호박잎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있었어요. 오후 한 2시 되니까 잎이 이렇게 생겼죠. 콩도 어때요? 요렇게 타원형으로 있다가 오후 되니까 잎이 이렇게 소위 찌부러들어 버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하느냐면 이 수분이 여기 있는 수분들이 다 정발 또는 세포 자체가 위축을 해버립니다. 이 세포가 사이즈가 줄어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게 돼 버린다. 호박잎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동물에서 가능하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햇볕이 많이 찌고 한다. 그러면은 햇살이 강하다. 한다고 해서 키가 몸집이 뭐 100이던 것이 50% 또는 40으로 줄어든다.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네, 불가능한데 이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위 위축할 수 있다. 그죠?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수분을 그러니까 기공이라고 있어요. 숨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O2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나가고 그 다음 수분도 H2O죠. 이것도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하는데 이것을 마냥 이렇게 들락날락 하도록 그러니까 유입이 되고 나가고 하도록 한다면 햇살이 아주 강할 때 바깥의 온도가 높으니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안에 있는 식물세포 여기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만하던 것이 요만한 수분 다 나가버리면 왜냐하면 수박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박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박에 수분이 95에서 97%입니다. 그러면 이만하던 것이 요만해져 버립니다. 요만도 아니죠. 요만해져 버리죠. 그럼 이게 다음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부피가 위축되는 것을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뭐냐면은 막아주는 기동세포라는 게 있다. 기동. 요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기동력이 있다, 기동력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동력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원래는 이제 요 형태를 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분 정발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데 정발이라는 개념이 있고 정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발은 뭐냐 하면 이 토양이나 또는 이 표면에서 그냥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H2O가 이렇게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정발이에요. 정산은 뭐냐 하면 잎이라든지 이 식물 세포 조직에서 광합성할 때 또는 이 자체 세포 내에서 그죠? 어떤 활동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것을 정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발과 정산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해되죠?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발은 영어로 쓰면 evaporation 이렇게 쓰고, 정산은 trans transpiration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트랜스란 말이 자주 나오죠? 트랜스, 운반, 전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전환시키는 거다. 이거는 정발은 evaporatio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 있어서 실제 세포 조직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벼잎의 잎새와 잎집 구조. 잎새는 립브레이드라고 했죠. 그죠? 엽신이라고 한다. 그죠? 잎의 몸이다. 그죠? 자, 잎새의 표면은 높고 낮은 잎맥입니다. 엽맥이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높게 나온 부분에는 대유관속이 있고 낮은 부분에는 소유관속이 있다. 자, 유관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관속. 자, 여기 보시면 대유관속, 소유관속, 잎새, 그러니까 이 몸에 관이 돼요. 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관은 소위 채널, 통로죠. 통로인데 죽었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널이다. 하나의 채널,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채널이다. 그죠? 큰 채널, 요거는 소유관속 하면 작은 채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요게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 잎의 이 유관속은, 자, 여기에 잎에 있다 했죠. 여기 있다. 그죠? 여기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잎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잎집에 붙어 있죠. 잎집에 붙어 있고, 요게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줄기죠. 그죠? 줄기도 이렇게 채널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연결돼서, 자, 식물 뿌리에서 H2O를,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질소를 흡수한다. 그 다음에 또 인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K를 흡수한다. 플러스 이온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흡수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요 대유관속, 소유관속을 통해서, 여기서는 물을 통해서 올라가겠죠. 그죠?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물관부지만 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체관부. 여러분들 체관, 물관, 플로엠, 자일럼,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과 수분들이 위로 이렇게 각 잎의 세포로까지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가느냐? 이 유관속을 통해서 간다. 큰 유관속, 작은 유관속.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유관속, 소유관속, 유관속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잘 보이다 안 한 걸 갖고 또 얘기를 하면
기분이 조금 상하죠. 그래서 좀 크게 잘 보이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펜 컬러를 좀 다른 걸 합시다. 자, 요걸 바꿉니다. 똑같은 생각이네. 자, 이 크게 그리면 요거예요. 대유관소. 이해됩니까?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기동세포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염육세포 위에 있는 것을 상표 P, 아래에 있는 것을 하표 P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게 체관이라고 있죠. 체관이 있고 물관이 있어요. 물관은 한번 보세요. 가운데에 딱 박혀 있다 그죠? 체관은 어째요? 바깥에 있죠. 그죠? 그래서 물관과 체관 이렇게 식물 조직이 잎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B의 ip새는 이거라 했죠. 이 몸, ip새와 잎집, 잎집의 통기강은 기공 및 뿌리의 통기강과 연결되어 산소를 수송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교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작물들은 콩이나 밀, 보리 이런 애들은 물이 있으면 물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란다. 근데 벼는 이상하게도 물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더라.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벼를 공부하기 전에 연을 보면 연뿌리가 이렇게 땅속에 진흙탕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잎이 이렇게 크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꽃이 쫙 8, 9월 되면 꽃이 특히 8월이죠. 핑크빛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을 피운다 그죠? 이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될 건데 그럼 숨은 어떻게 쉬느냐?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어떻게 쉬느냐 하면 이 채널이 있는 거예요. 연뿌리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잘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채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채널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채널들을 통해서 잎에서 산소가 이렇게 연결돼서 뿌리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벼는 물론 연뿌리처럼 크진 않아요. 벼 줄기를 절단하면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연에 비하면 이런 채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한 산소를 어디까지 이렇게 뿌리까지 있으면 공급해서 뿌리 선단부 여기에 산소를 O2를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도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뿌리가 이 흙 속에서도 잘 자란다 하는 것이 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란에는 라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발음할 때 자 한번 해보세요. 라이스 따라 해보세요. 라이스 R 발음을 하면서 라이스라고 해야지. 라이스 그냥 하면 LIC 되면은 뭐 됩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이가 됩니다. 옛날에 이가 많이 생겼죠. 머리 안 감고 할 때. 그래서 발음을 굴려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라이스 한 100번만 해보세요. 그럼 절대 이 R 발음이 완벽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어에서 R 발음하고 F 아랫뉴스를 깨물면서 F 발음하고 이것만 완벽히 되면은 발음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 이 발음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채널이 엽신에 여기서 산소를 흡수해서 뿌리까지 공급하는 그런 수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주 재미있죠, 그죠? 예, 이게 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벼잎의 생장을 보면 잎이 어떻게 생장하는 걸 한번 봅니다. 자, 순차적으로 종자에서 해서 뿌리가 종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엽이 나온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1엽, 2엽이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6분의 0 이상하다. 이렇게 생겼다 했죠.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7엽이 나온다 했죠. 그죠? 그런데 벼잎의 출엽 주기, 그러니까 잎이 나오는 것을 출엽이라고 합니다. 영양생장기는 우리가 벼 일생에서 얘기했죠. 그죠? 분울이 끝나는 때까지. 요때는 한 4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그 1.5개 정도 난다. 그런데 생식생장이 되면 자, 요 신장기잖아요. 신장기가 생식생장기에서 출발입니다. 유수형성기라고 했죠. 그죠? 유수형성기. 요때부터는 사실 생식생장기를 들어가는데 요때는 일주일이 사실 더 걸려요. 이 하나가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도 똑같죠. 어릴 때는 잘 자라죠. 어릴 때는 뭐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죠? 한 달, 1년 되면 키가 뭐 8cm에서 뭐 10cm도 큽니다. 근데 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좀 가니까 뭐 3cm에서 크다가 2cm 크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1cm 크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대학 와서는 뭐 거의 안 커져 0.3cm 크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노화하고 관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초기에는 이렇게 빨리 잎이 나야 될 이유가 있다. 왜? 초기에는 새로운 잎들이 막 나서 양분이 많이 공급되고 빨리 잎이 많이 있어야 나중에 이 이삭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초반에 많이 이렇게 잎을 달아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이 열매를 못 맺는 애들, 무효분을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놨던 것들은 죽으면서 이게 양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새로운 잎, 여기다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래 잎들은 거의 먼저 가십니다. 나중에 되면 가시고 위에 잎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 이제 늦게 난 잎은 또 초반에 난 잎보다 길이가 또 길어요. 초반에 난 잎들은 길이가 뭐 한 20, 30cm, 20cm 보통 그런데 늦게 난 거는 30cm, 40cm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자체도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후반기는 결국은 요 열매, 이 컬러가 좀 그렇다 그죠? 결국은 이 열매를 얼마나 키우느냐.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 잎수가 부족하고 얘들이 조금 뭐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소위 광합성을 적게 해버리면 이 열매를 못 채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후반기의 잎은 아주 튼튼하고 커야 된다. 잎의 형태가 쭉 늘어져 있다. 이러면 광합성 햇빛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면 수광태세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받는 태도, 태세란 얘기죠. 우리 수업 태도도 똑같죠. 고개 푹 숙여갖고 엎드려 있으면 이 수업 안 들어오죠. 머릿속에. 이 입도 똑같아요.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이 햇빛을 잘 받아서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이 열매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어쨌든 이 열매는 요렇게 생겼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면 어떠냐?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나달 알맹이를 이렇게 단다. 이해되죠? 요게 이제 전체로 보면 이삭이라고 하고, 요 알맹이 하나하나를 정조 또는 나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수량, 양을, 수확량이 얼마냐 할 때는 이 나달의 무게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달의 무게를 갖고 하는데 나달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용납을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후반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실한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밥을 해먹는 기에는 뭐 100% 충실하지 않아도 되죠. 종자로 쓰는 것은 비중 가려짐 1.13이라고 했죠. 그죠? 이 비중에서 깔아앉는 것만 썼는데,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은 1.06 정도 해도 충분히 된다. 그죠? 웬만하게 알차면 밥에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이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if의 순서를 정확히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림 보시면, 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잎새, 엽신 요거예요. 엽신, 이 브레이드라고 했죠. 자,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6월 11일, 21일, 7월 이렇게 있죠, 그죠? 있는데, 자, 잎새, 엽신이 요게 나오는 게 8번째. 그죠? 길이로 한번 보세요. 길이가 10cm, 20, 30, 40 보면 요게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1, 12, 13, 14 이렇게 되죠.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잎이 길죠. 길이가 길다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잎은 보통 16개까지 납니다.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잎들은 여기 이제 한 10번 이후 11번 잎부터는 이 열매의 양분을 채우는 데 주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잎은 이런데 잎집은 잎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잡고 있는 잎집은 가르면 뭐냐 하는 거죠. 잎집은 염령으로 보면은 요게 6번째, 그 다음 7번째, 염령을 얘기할 때 잎 나오는 순서를 얘기했죠. 그 다음 9, 10, 11, 12, 13, 14 0입니다.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자에서 종분이 나오고 크라운도 나오고 이렇게 초엽이 나오고 1엽이 나오고 2엽 서품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 3엽, 4엽, 5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엽. 이게 6엽이 완전히 다 나오면은 6.0이에요. 그죠? 7엽이 이래 나오면 완전히 다 나오고 8엽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8.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염령이 이제 leaf age라고 하죠. 그죠? 이걸 사람도 나이가 있듯이 배도 이렇게 나이를 카운트해 간다. 그죠? 요 시기에 그러면 잎집으로 보면 자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잎을 기준으로 하면 1개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예, 1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태화됐기 때문이다. 앞에 게 하나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출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출수는 요 잎집이 이렇게 있고 잇몸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잎집이 있고 있으면 여기 이제 줄기가 이렇게 돼 있다. 줄기가 이렇게 돼 있고 컬러를 바꿔 볼게요. 올라가지. 색깔이 비슷하나? 예, 이렇게 줄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분 수분이 이렇게 이제 광합성한 양분도 있고 또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카리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흡수해서 어디로 공급하느냐? 결국 이 몸으로 가서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삭으로 이제 보내기 위함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잎이 자랄 때 잎새는 그것보다 일매 아래에 있는 요때 있어. 그죠? 잎의 잎집과 함께 신장한다. 그죠? 방금 얘기했죠. 염령 6.0일 때 8엽의 잎새가 신장하기 시작하며 잎새 신장이 끝날 무렵에 8엽 잎집의 신장이 시작이 된다. 그죠? 그리고 8엽 잎새가 신장하는 동안에
11엽의 그 원기가 분화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있죠. 그러니까 잎집에 몸이 달려 있는데 그 분화하는 순서를 보면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날짜 시기적으로 보면 자, 출수는 여기서 이제 잎집에 갇혀 있던 것이 그 하이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는 요 하이마디 두세 마디에서 어린 생명체가 이삭이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자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자라서 잎집을 이렇게 잎집을 뚫고 나오는 것을 출수라 한다 했다. 그죠? 출수한다. 그러면 이삭하고 마디 사이를 보면 이 시기는 뭐 7월 말이든 8월 중순이든 간에 이 품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출수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 마디 사이를 보면 요게 길이를 보면 10cm, 10 한 7, 8cm 두 번째 첫 번째 마디 사이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마디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요것은 마디가 몇 cm? 한 20cm 정도 되죠. 그래서 요 마디를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래쪽으로 뿌리 쪽으로 갈수록 마디가 아주 촘촘하게 있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넓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빨리 신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잎의 줄기의 순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벼는 생리적 활동 중심 잎에서 광합성 산물을 봅니다. 당연하죠. 위에 있는 잎, 햇빛을 많이 받는 새로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줄기로 또는 이삭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언제 본다? See you next time.